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오브젝트 선택과 확대, 복제 등 오브젝트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화분에 이 잎사귀 부분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면 여러 개의 선이 보이죠? 요거는 이제 일러스트에서 그린 것을 하나로 그룹을 지어서 하나의 오브젝트처럼 선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을 하고 나면 가장자리에 이렇게 테두리 모양이 보이죠? 요걸 바운딩 박스라고 하는데 총 8개 정도의 이게 점이 각 모서리와 선분 중간에 점이 있습니다. 요거를 통해서 모양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모서리 부분을 선택하면 전체 크기 잡기가 가능하고 옆에나 위나 이렇게만 선택을 하면 한쪽 방향으로만 키울 수 있습니다. 자, 가운데 걸 눌러서 위로 키를 좀 키워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화분에서 보면은 요거는 이제 하나하나의 잎사귀가 하나하나로 그룹이 되어서 이렇게 선택이 된 게 보이네요. 크기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요 모서리 부분에 마우스 포인터를 이렇게 잠시 대보면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고부라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이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자, 각도가 조절이 되죠. 다른 것도 해볼까요? 자, 이렇게 바운딩 박스를 이용해서 회전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이 잎사귀가 좀 크죠. 오브젝트를 축소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바운딩 박스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크기를 조절할 때에는 가로 세로가 내 마음대로 막 되네요. 자, 이때 정확한 크기를 하고 싶으실 때에는 Shift 키를 눌러서 조절을 하면 아무리 마우스를 움직여도 정비례로 축소와 확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작게 해보겠습니다. 가운데로 옮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브젝트 선택과 확대를 배웠고요. 지금 3개의 예제가 있는데 요 원래의 스마일 모양의 크기를 축소를 했을 때 이제 왼쪽처럼 테두리의 굵기나 이런 것들이 비례로 축소가 되면은 굉장히 이상적이죠. 근데 잘못했을 경우에는 선의 굵기가 똑같이 되는 경우가 생겨요. 자, 이게 왜 그런지 스케일 툴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 툴박스에 이 모양이 스케일 툴입니다. 자, 스케일 툴을 처음 열었을 때에는 일러스트 초기 값에 옵션이 아무것도 선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유니폼은 가로 세로 같은 비율로 스케일을 조정하는 거고 넌 유니폼은 가로와 세로 값을 각각 조절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여기다 50% 해볼까요? 오케이. 두께가 그냥 두꺼운 모양으로 그대로 되어 있고 크기만 줄어든 걸 알 수가 있죠. 오브젝트의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는 스케일 툴을 사용할 때 오브젝트의 크기뿐 아니라 이 스트로크의 굵기도 같이 조절이 되어야 우리가 같은 형상이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같이 조절되는 게 좋아요. 자, 선택 툴을 해서 선택하고 스케일 툴을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스케일 스트로크 이펙트 옵션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50% 오케이 했을 때는 이렇게 달라지죠. 스케일 툴을 사용하실 때는 일러스트 세팅 값이 처음에 체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툴을 눌러서 스케일 스트로크를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옆에 있는 화면에 오브젝트 복제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드래그 할 때는 오브젝트가 그냥 움직이지만 여기 Alt 키를 누르고 복제를 할 때는 계속 복사되면서 오브젝트가 이동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도 가능하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죠. 너무 균일하게 모양이 되면 재미가 없으니까 바운딩 박스를 방에 좀 크게 하거나 좀 작게 하거나 이런 것도 섞어가지고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비가 내리는 것처럼 모습을 만드실 수가 있죠. 다음은 오브젝트 순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이렇게 단축키를 써놨는데요. 맨 앞으로 보내기, 앞으로 보내기, 뒤로 보내기, 맨 뒤로 보내기 이 4개의 단축키는 지금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워낙 일러스트 작업 시에 많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외우고 싶지 않아도 자동으로 외우게 되실 겁니다. 자, 왼쪽에 3장을 보면 3장 안에 새 2마리가 있죠. 이 형태는 3장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뒤에 노란색, 제일 마지막에 초록색 색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노란색을 3장에서 탈출시켜 볼까요? 맨 앞으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가로. 이렇게 탈출이 되죠. 자, 초록색 새도 가지고 올까요?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그러면 이 새를 다시 한번 한꺼번에 가둬놓는 방법. 그럼 새를 뒤로 보내도 되지만 2번 작업을 해야 되죠. 그럴 때는 3장을 맨 앞으로 가져오는 방법. 이렇게도 가능하고 거꾸로 탈출시키는 것도 3장을 맨 뒤로 이렇게 오브젝트 순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복잡한 도형을 그리실 때 앞으로 보내고 뒤로 보내고 이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실 겁니다. 아래쪽에 보면 나무와 벤치와 펜스 같은 모양이 되어 있죠. 자, 한번 넣어볼까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벤치가 이제 나무 뒤로 가네요. 펜스는 앞쪽으로 오네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집 마당 안에 나무 뒤에 의자가 있고 펜스가 그 앞에 가이드가 쳐져 있고 이런 느낌이 되죠. 그럼 이거를 순서를 좀 바꿔볼까요? 펜스를 맨 뒤로 보내겠습니다. 우리가 담장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의자는 맨 앞으로 갖고 와볼까요?
자, 공원 안에서 이 나무를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오브젝트의 순서만 바꿔도 내가 보는 사물의 시점이나 이런 거를 정반대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복잡한 도형을 만들 때 오브젝트 순서 변경을 함으로써 제작을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는 단축키가 됩니다. 4개의 단축키는 필수적으로 좀 외우시고 계속 기억을 하셨다가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